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8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안보, 외교 부분에서 거짓말, 왜곡, 조작을 예사로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 부하들도 따라서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600km를 넘고 비행 고도가 50km이면서 회피 기동을 하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핵폭탄을 달고 남쪽으로 쏘았더라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요행이 다행히 김정은이가 동쪽으로 쏘았습니다. 핵폭탄을 달지 않았어요.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 군은 한국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외교부 장관은 이게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도 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와 폼페오도 마음 놓고 별것 아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보호해줄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보호해줄 권력도 군대도 공무원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는데 집집마다 그러면은 핵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방공호를 파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위스처럼. 이런 가운데서 아주 고마운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독일입니다. 독일.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캐서린 드사우어 대변인이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독일 외교부의 우려를 담은 규탄성명을 발표를 하고 이 내용이 자유아시아 방송 라디오 프리 에이지아 RFA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이 나섰어요. 이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자유아시아의 방송의 질문에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독일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독일의 성명은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성명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북한이 독일을 자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 가능한 협상을 위한 조건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덧붙였어요. 한편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부대변인이 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을 해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라는 협박을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 리스트를 쭉 소개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도 침묵하는 한 것의 리스트를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혈압이 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토커가 아니냐. 김정은은 싫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따라붙이는 스토커가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수석 대변인 이야기 나오고, 에이전트란 이야기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오지랖 운운도 나오고 하는데, 또 이 사람 신경을 건드리는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알뜰히 챙겨가지고 김정은에게 보낸 제주도 감귤 200톤, 그것도 군용기가 갔어요. 공군 군용기가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의 반국가 단체 수괴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반인도 범죄자에게 감귤 200톤을 보냈는데, 이걸 받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이 보안기관에 대한 이 교육 자료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괴뢰가 보내온 우리의 전리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괴뢰가 보냈다. 도쿄신문이 내부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공개한 겁니다. 겉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동포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겉으로는 그렇게 선전한 북한 농당 당국이 내부 이 인민보안성, 이게 바로 우리 경찰에 해당하는데, 경찰 등의 이 핵심 체제 수호 기관에 보낸 문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이라는 적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전리품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미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해제는 있을 리가 없다. 트럼프 놈을 비롯한 미국의 거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핵만 포기하면은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적의 본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적과의 대화나 교류에 얽매이지 말고 날카롭게 관찰하여 대처해야 한다. 인민보안성, 무장경찰 등등에 보낸 이 내부 문건입니다. 뭐 이런 문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이런 내부 문건을 봐야 됩니다. 북한은 모든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합니다. 겉으로 한국에 대해서 할 때와 내부에 대해서 할 때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욕을 먹고도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은 노예근성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노예근성. 노예는 주인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하고 때리더라도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의 노예, 문재인 정권. 그럼 그 문재인 정권은 반역 정권 또는 이적 정권이란 뜻 아닙니까? 요새 이적이란 말을 문재인 측근이 함부로 하는데, 이적은 적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저간의 사정은 국민 교육에 참 장애가 됩니다. 문재인 거짓말쟁이, 스토커, 그리고 김정은의 무슨 부하, 이런 욕을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국민교육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악당에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도덕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도덕의 핵심이 정의감입니다. 정의감은 악과 적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싹 없애버리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악당의 폭력적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이적일 뿐만 아니라 노예근성이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요? 노예근성의 발로입니다. 국민의 정의감을 망가뜨립니다. 정의감이 없는 국민은 적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정의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정의감은 강자에 대해서 발로가 되어야지, 악당에 대해서 발로가 되어야지, 우리 편, 우리의 선배들에게 정의감이라는 걸 들이대면서 잔인하게 대하는 게 그게 무슨 정의감입니까? 정의감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감각. 그리고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도자를 닮으려고 해요.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면은 뭐 나도 거짓말을 해도 뭐 어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교육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지 말라.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말라. 이승만, 박정희에게 침을 뱉어라. 일본, 미국, 동맹국 그거 존중할 필요 없다.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 아닙니까? 즉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말살합니다. 고마움을 말살합니다. 대한민국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심과 분노를 말살합니다. 그리고 복지, 과용에 의해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적과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은인들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공짜 좋아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베네수엘라 꼴이 되겠죠. 베네수엘라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 선배, 기성세대, 부모, 삼촌들이 잘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 말은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저거 엉터리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내전이라고 했는데 저거 엉터리다. 김일성이가 중공 소련의 뒷받침을 받아 남침한 민족 반역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일이 해야 됩니다. 일일이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왜곡, 조작을 일일이 바로잡아 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문재인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주사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교육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감사합니다.